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 중 하나를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참으로 흥미로운 분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면 검은색 가죽 잠바를 입은 외국인 한 분이 자주 나오지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늘 웃는 얼굴인 그분 말입니다. 이름은 젠슨 황, 미국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젠슨 황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방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마실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은요, 어르신들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성껏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를 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이라는 단추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한번 움직이시는 그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왜 우리나라 큰 회사 회장들이 줄줄이 나서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젠슨 황은요, 대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미국 이름이긴 하지만 뿌리는 동양 사람이지요. 젊은 시절에 그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직접 세웠습니다. 엔비디아, 발음이 조금 어렵지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N, B, D, A 이렇게 부르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세운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어요.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로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 화면을 더 멋지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모습 한 번쯤 보셨지요? 그 게임 화면이 그렇게 화려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부품 덕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임 화면을 그리는 데 쓰던 이 부품이요, 알고 보니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데도 꼭 필요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으시지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 대신 일을 척척 해주는 아주 똑똑한 컴퓨터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AI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에 대고 말을 걸면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글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하지요. 그게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그냥 저절로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아주 빠르게 해내야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계산을 도와주는 핵심 부품을 바로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이라는 새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거의 혼자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회사들은 전부 엔비디아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 부품이 없으면 인공지능을 못 만드니까요.
그 덕분에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값어치로 따지면 지구상에서 으뜸 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처음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젠슨 황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회사의 우두머리.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젠슨 환기 한국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7달 전인 지난해 가을에도 한 번 왔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한 치킨집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들의 회장님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이선 회장 같은 분들과 함께 평범한 동네 치킨집에 둘러앉아서 치킨에다 맥주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뜯는 모습이라니 얼마나 신기한 광경입니까? 그때 이 장면이 온 나라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녀간 그가 7달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큰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좋아요 단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참에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방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문은요, 지난번 치킨집 회동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슨 큰 행사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니라 오직 한국 기업들과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것도 만나기로 한 회사가 무려 9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며칠 안 되는 짧은 일정에 그 많은 회사 사람들을 만나려고 온 거니까 얼마나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요. 젠슨 황은 우리나라에 오기 직전에 대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큰 기술 행사를 마치고 곧장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대만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한국 회사들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같은 식당에서 우리나라 큰 회사들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두산, 네이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이지요. 그만큼 그가 한국 기업들을 가까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게임을 하는 곳, 그러니까 PC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회사 회장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게임방을 찾았다니 참 별난 양반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처음 시작한 게 바로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에서 공을 던진 일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러 가시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첫 번째 공을 던지는 거 보셨지요? 그걸 시구라고 합니다. 시작할 시, 공구. 첫 공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젠슨 환기 바로 이 시구를 하러 서울 잠실에 있는 야구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날 잠실 야구장에서는 두산이라는 야구단과 키움이라는 야구단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두산 야구단의 빨간 줄무늬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그 옷등에 적힌 번호가 아주 의미가 깊었습니다. 93번이었어요. 왜 하필 93번이냐? 그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세운 해가 바로 199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가 태어난 해를 등번호로 단 거지요. 그리고 그가 던진 공을 받는 자리, 그러니까 타석에는 두산 회사의 박정원 회장이 섰습니다. 이분이 입은 옷의 번호는 또 96번이었어요. 두산이라는 회사가 처음 세워진 해가 1896년이라서 그 숫자를 단 겁니다. 두 회사가 서로 손을 맞잡았다는 걸 이렇게 옷의 번호로 보여준 거지요. 참으로 멋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을 던지는 장면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또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젠슨 환기 힘껏 던진 공이요. 앞으로 똑바로 가질 못하고 높이 붕 떠서 타석에 서 있던 박정원 회장의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박 회장이 깜짝 놀라서 허리를 푹 숙여 공을 피할 정도였다고 해요. 던진 본인도 멋쩍었는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편없는 공이었다. 박 회장을 거의 마칠 뻔했다 하고요. 세계 최고 회사 회장도 야구공 던지는 건 영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에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들 크게 웃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구장에서 그가 남긴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더니 마운드 위에서 큰 소리로 코리아 하고 외쳤어요.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뜻이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한국은 함께 성장해왔다. 훌륭한 동반자와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내 가족을 환영해줘서 고맙다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 동반자를 만났고 치킨도 즐겼다면서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치맥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요. 치킨에 맥주. 세계 최고 부자가 우리나라 치맥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어쩐지 정겹고 반갑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구장에서 큰 화제를 뿌린 다음 날에도 젠슨 황의 바쁜 걸음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 이야기는요, 처음 들으실 때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듣다 보면 어느새 손주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한마디 거두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시는 것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구장 시구를 마친 다음 젠슨 황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삼성전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책임지는 전영현 부회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반도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 아주 작고 똑똑한 부품입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이 모든 것 속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기계가 생각을 못해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아주 특별한 종류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주 빠르게 기억하고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부품이지요. 그런데 이 특별한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부품의 엔진을 만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인 거지요. 전영현 부회장은 젠슨 황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는데 오늘 가장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 라고요. 두 회사가 앞으로도 더 깊이 손을 잡고 차세대 부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번에 SK라는 회사의 최태원 회장과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동반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 쪽에서는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나중에 결과로서 보여드리겠다. 하고 점잖게 받아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이 세계 최고 회사를 사이에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학생들을 만난 일입니다. 젠슨 황은 서울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학교지요. 그곳 학생들 앞에 서더니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학교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마치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오른 것 같은 분위기였대요. 그 자리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아주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졸업하게 될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럽다. 내가 젊은 시절 컴퓨터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곳에서 배우고 활용하라. 이렇게 격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나는 K 젠슨이다 라고요. 우리나라 문화를 K-컬처, K-팝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지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나도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런 정겨운 농담을 던진 겁니다. 세계 최고 회사 회장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니 듣는 우리도 어쩐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자주 찾고 우리 기업들을 떠받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이번 방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작은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젠슨 황의 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 동반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 회사의 우두머리가 7달 만에 2번씩이나 찾아와서 우리 기업들과 손을 잡겠다고 줄을 섰으니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 최고 회사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둘째로, 이 협력이 단순히 부품 몇 개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젠슨 황은 이번에 자동차, 로봇, 건설 장비 같은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컴퓨터 화면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 회사와 함께 만들어가게 된 겁니다. 셋째로,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과 이어진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잘 되면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값나가는 회사 엔비디아의 회장 젠슨 황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이끄는 사람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는 7달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 무려 9곳이 넘는 우리 기업들을 부지런히 만났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는 두산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했는데 공희 회장님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지요. 마운드에서 코리아를 외치고 한국 치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 같은 우리 대표 기업들과 만나 앞으로 더 깊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K 젠슨이라 부르며 인공지능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격려했고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회사가 우리 손을 잡으려고 2번씩이나 찾아왔다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던 인공지능이며 반도체며 하는 말들이 조금은 가깝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는 뉴스 공부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